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IO 포트를 설정하는 값을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저장을 했다가 다시 프로그램에 실행을 할 때 관련된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이용을 해서 IO 포트를 설정하고 싶은데 이 IO 포트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좀 이제 질문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IO 포트 설정 값을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저장을 하고 저장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습할 테스트 프론트 패널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파일 경로를 입력받을 수 있는 경로 컨트롤러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드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고 이 저장된 이제 텍스트 파일을 읽어와서 IO 포트에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타입캐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IO 포트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서 이 텍스트 파일을 이제 IO 포트로 변환해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값을 베리언트를 선택을 하면 베리언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서 IO 포트로 변환해 보겠고요. 그 다음 타입캐스트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타입캐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IO 포트로 변환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으로 비자 리소스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컴포트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는 비자 리소스와 관련된 이제 IO 포트 컨트롤이 하나 있겠고, 내가 불러온 IO 포트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비자 리소스 이름 2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IO 포트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과 로드 버튼, 정지 버튼이 있어가지고 각각은 세이브 버튼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한 비자 리소스 이름 1에 해당하는 값을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 동작을 수행하겠고요. 로드 같은 경우는 저장된 이 저장 파일 경로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읽어와서 그거를 IO 포트에 설정을 해서 비자 리소스 이름 2라고 하는 IO 포트 인디케이터에 표시해주는 동작을 수행하겠고,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화일 루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VI를 정지하기 위한 버튼이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는데요. 이 세이브 값을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이 저장 파일 경로 정보와 그 다음에 비자 리소스 이름 1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입력 컨트롤 정보를 입력받아서 서브 VI가 호출이 되겠는데, 이 서브 VI 같은 경우는 서브 세이브 config.vi라고 제가 이름을 지정을 해놨고요. 관련된 서브 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파일 IO 함수 중에서 그 설정과 관련된 그 파일 IO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파일 IO 함수를 이용을 해서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그 실습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사용한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 데이터 열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저장 파일 경로 정보를 입력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으로 인가한 비자 리소스 이름에 대해서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라고 하는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리소스 이름에 해당하는 이 정보를 문자열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n이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둬서 제대로 인식을 하는지 이제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키 쓰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세션 정보는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자 리소스 이름이라고 하는 아이템에 관련된 정보를 인가해 주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설정 데이터 닫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걸 통해 가지고 config.ini 파일에 이 컨피그레이션 IO 포트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로드 값을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서브 VI가 이제 선택이 되는데, 입력으로는 이제 모드 선택과 그 다음에 저장 파일 경로 두 개를 입력받게 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건 이제 저장 파일 경로보다는 이제 불러오기 파일 경로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파일 경로에
그 config.ini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키 읽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세션 정보와 그 다음에 비자 리소스 이름 키에 해당하는 값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 관련된 정보가 출력이 나오게 되겠는데, 이때 자 모드 선택이 타입캐스트인 경우에는 타입캐스트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IO 포트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 줍니다. 이때 타입 정보를 이쪽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베리언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문자열을 일단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신 다음에 베리언트를 데이터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IO 포트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서 비자 리소스 이름 2라고 하는 이 관련된 IO 포트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을 누르면 이제 VI가 정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코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서브 VI 두 개를 운영을 해서 해볼 텐데요. 이번에 실습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IO 포트 설정 값 저장하고 불러오기라고 하고요. 우선 서브 VI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자, 컨트롤 S 누르시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자, 여기에는 서브 VI 같은 경우 제가 서브 save config라고 하고 있고요. 자, 모듈화를 할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버의 자, 베어 클러스터의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불러오셔야 되겠고요. 자, 커넥터 펜을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연결해 주시겠고, 자, 연결해 주시겠고, 아이콘을 편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콘을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기존의 아이콘 모양을 자,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자, 서브 save cfg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 서브 VI 입력으로 필요한 거는 두 가지 정보를 입력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저장 파일 경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비자 리소스 이름이죠. 그래서 자, 문자열에서 자, 파일 경로 컨트롤 하나 입력을 받겠고요. 자, 파일 경로 컨트롤을 이제 위에서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자, 라벨을 저장 파일 경로라고 하겠고요. 좀 여유있게 키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자 리소스 이름을 자, 입력받아야 되는데, 실버에 보시게 되면은 IO가 있고요. 여기에 자, 비자 리소스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커넥터 펜은 왼쪽 상단 붙여 주시겠고요. 그 다음 밑에는 자, 비자 리소스 이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자, 비자 리소스 이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com1과 lpt1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택을 할 수 있겠는데, 자리 맞춤을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프론트 패널의 UI는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이 위에 같은 코드를 구현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자,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를 이용하신 다음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 IO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파일 IO에 보면은 설정 파일 V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API를 이용해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설정 데이터 열기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입력으로는 자, 파일 경로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저장 파일 경로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비자 리소스 이름도 자, 이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자, 주석으로 자, 설정 데이터 열기를 표시하겠고요. 설정 데이터 열기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여기서 보면 키 쓰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함수를 이용하셔야 될 텐데, 자, 키 쓰기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고, 키의 입력으로는 세션 정보는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저는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키 정보는 저는 비자 리소스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비자, 자, 리소스 이름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랩뷰는 자, 참조번호 기반의 자, 프로그램 언어이기 때문에 설정 데이터 열기에 자, 참조번호를 연결해 주시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이름은 자, 와이어를 반드시 하겠고 컨피그레이션을 온라인을 맞춰 주겠고요. 자, 그리고 입력으로 이 키 값은 어떤 값을 인가해 주셔야 되냐면 비자 리소스 이름의 텍스트 정보를 제가 인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생성에 자, 잘못됐네요. 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텍스트에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관련된 속성을 이용을 해서 자, 딜리트 하시겠고,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관련된 이 정보를 자, 값에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되면은 자, 설정 데이터 닫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에러 클러스터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석을 달게요. 여기는 자, 설정 데이터 닫기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설정 데이터 닫기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하기 위한 자, 서버 VI는 완성이 됐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불러오는 이제 서버 VI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하신 다음에 load save config라고 하겠습니다. load config라고 하겠고요. 자, 관련된 거를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load라고 하겠습니다. cfg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서 또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입력으로 두 가지를 입력받아야 됩니다. 불러오고자 하는 자, 여기는 자, 저장이 아니고 불러올 파일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비자 리소스 이름은 이제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력으로 하나, 자, 그리고 관련된 커넥터 펜을 연결을 끊고 출력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제가 이제 문자열 데이터를 자, IO 포트 이름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타입캐스트를 쓰는 방법과 베리언트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앤 열거형에서 자, 열거형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자, 여기서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모드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편집에 가셔가지고 하나는 베리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캐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터 펜을 연결시켜 주시겠고요. 이 두 개를 커넥터 펜은 위치를 바꾸는 게 낫겠네요. 자, 이 터미널 연결 끊고 얘도 연결 끊고요. 반대로 모드 선택을 왼쪽 상단을 하고 그 아래쪽에 자, 블로우 파일 경로 컨트롤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프론트 패널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에서 약간만 모디파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자, 여기 이 부분은 동일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자 리소스 이름은 자, 이 부분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자, 깨진 와이어는 컨트롤 B를 누르시면 다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키 쓰기 대신에 키 읽기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자, 설정 파일 VI에서 키 읽기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읽어올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저는 문자열로 읽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문자열을 이제 IO 포트 값으로 변경해 줄 겁니다. 그래서 자, 모드 선택이라고 하는 자, 열거형 컨트롤 가져오시겠고요. 자, 이 부분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이용하겠습니다.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이용하시겠고, 케이스 구조 입력 선택자로 모드 선택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모드가 있죠. 우선 첫 번째로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을 이용하는 경우에 자, 한번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으로는 관련된 키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베리언트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서 베리언트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자, 문자열을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 주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관련된 카테고리에 베리언트를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베리언트를 데이터로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 타입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비자 리소스 이름에서 자, 생성의 하나의 상수를 만드신 다음에 자, 와이어를 끊고 관련된 정보를 이 타입에 연결해 주시면 관련된 데이터 타입으로 출력이 나오게 되겠고요. 관련된 출력을 비자 리소스 이름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함수 두 개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타입캐스트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함수 하나만 가지고도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자, 타입캐스트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 데이터 다루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타입캐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시겠고 관련된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타입캐스트에 대해서도 자, 출력으로 내보낼 데이터 타입을 자, 생성에 상수하셔가지고 IO 포트에 대한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연결해 주신 다음에 타입캐스트 출력을 연결해 주시면 다 이제 코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베리언트 함수를 이용해서 자, 문자열 데이터를 자, IO 포트로 변환시켜 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타입캐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아, 지금 확인은 좀 불편하겠네요.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브 VI까지 다 완성이 됐고, 자, 메인 V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누르신 다음에, 자, 이 테스트하는 폴더 이름하고 동일하게, 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 볼게요. 자,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자, 서브 VI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자, 제가 사용할 서브 VI를 두 개를 미리 불러오겠고요. 자, 세이브해서 자, 생성의 컨트롤 하나 만드시고요. 자, 이 저장 파일 공로를 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자, 비자 리소스 이름에서 생성의 또 컨트롤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 관련된 정보를 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모드 선택에서 생성에 또 컨트롤 하나 이용하신 다음에 모드 선택에 대한 컨트롤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 자, 출력으로는 자, 생성에 자, 인디케이터 하나 만드시고 비자 리소스 이름 2라고 하는 거를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아래쪽 경계를 맞춰 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이제 불리언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자,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빈 버튼을 하나 만드시겠고,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하나는 세이브라고 하겠습니다. 세이브라고 하겠고, 자, 불리언 텍스트에서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세이브라고 하겠고요.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로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로드라고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정지 버튼은 기존에 있는 거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아래쪽 경계하고요. 자, 수평 중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 UI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를 구현하기에 앞서 가지고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한쪽으로 다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 저장 리소스, 모드 선택, 그 다음에 비자 리소스 이름 2가 있죠. 그래서 온라인을 맞춰 놓겠고요. 자, 코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화일 루프에 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죠. 그래서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우선 첫 번째로는 정지 버튼에 대해서 값을 자, 처리하는 이벤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케이스에 정지 버튼 넣어 주시겠고, 새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 버튼도 깨지지 않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터미널에 보면은 흰색 점이 있다는 거는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거고요. 자, 거짓으로 해주시겠고요. 첫 번째로 해줄 거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세이브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제가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관련된 컨트롤을 넣어 주시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서브 vi, 자, 세이브 컨피그 서브 vi를 가져오시겠고요. 입력으로는 저장 파일 경로와 그 다음에 비자 리소스 이름 정보를 인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이름과 그 다음에 저장 파일 경로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세이브 버튼에 해당하는 자, 동작에 대한 기능은 다 완성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제 로드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새 값으로 하시겠고, 로드 컨트롤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자, 서브 vi를 불러오신 다음에 자, 서브 vi 입력으로는 불러올 경로죠. 그래서 앞에 저장 파일 경로에 대해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하나 만드시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자, 프로퍼티 노드를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저장 파일 불러올 저장 파일 경로 정보를 자,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모드 선택 정보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파일 경로라고 해당하는 라벨은 아래쪽으로 해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이어는 최대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연결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자, 출력으로 이제 비자 리소스 이름 2라고 하는 자, IO 포트 인디케이터의 값을 자,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코드 사이즈를 최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 자, 이벤트 구조도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자, 이렇게 하고 정지 버튼 당겨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초기화 과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VR가 실행이 될 때 이 비자 리소스 이름 2라고 하는 자, IO 포트 값은 제가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연결된 부분에는 생성에 상수하셔가지고 자, 빈 IO 포트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 구현이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부분이 되겠고요. 자, 관련된 경로. 자, 그리고 이 부분에 그 파일 경로 컨트롤을 이용하실 때는 항상 탐색 옵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파일 기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장할 파일 경로이기 때문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폴더 기존 새로운 곳으로 옵션을 자, 탐색 옵션을 주겠고요. 자, 저는 경로를 관련된 경로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샵 한 다음에 config.ini라고 하겠습니다. ini라고 하겠고, 관련된 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하시게 되면은 vi를 다시 실행할 때도 관련된 값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비자 리소스 이름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초기 값은 com1으로 제가 설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자, 이렇게 VR가 동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련된 폴더에 자, config.ini 파일 생성이 됐죠. 자, 이거를 에디터로 열어볼게요. 연결 프로그램의 메모장에서 열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세션 정보는 컨피그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키 이름은 비자 리소스 이름이고, 여기서 보니까 com1이라고 하는 게 표시가 안 됐네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정지를 하시겠고,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com1 선택해 주시고 세이브하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하시겠고, 세이브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을 좀 코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리소스 이름에 대해서 자, 생성에 자, 참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생성에 서브 vi 입력으로 자, 참조 번호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에 자,
자,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리소스 이름에 대한 자, 비자 레퍼런스라고 하겠습니다. ref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자, 입력 부분에 자, 이 부분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 서브 vi에서 자, 관련 기존에 이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버리고요.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플랫 시퀀스 구조도 자, 필요가 없어지고요.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프로퍼티 노드의 참조 번호로 관련된 정보 인가해 주시겠고, 여기서 텍스트에 텍스트라고 하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입력으로, 자, 비자 레퍼런스에 대한, 자, 참조 번호 입력을 인가받도록 제가 변경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 입력으로도, 자, 생성에, 자, 참조라고 하는 걸 이용하셔가지고, 비자 리소스 이름은 따로 보이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참조 번호를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하겠고요. 자, 세이브 누르고 로드 했을 때 불러와졌고, 자, 세이브, 자, 불러와졌네요. 실제 실습하려고 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좀 해봤지만, 이번 실습의 핵심은, 자, 실제 저장된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불러올 때, 자,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을 이용을 해서도 이 문자열 데이터를 자, IO 포트 값으로 변환하실 수가 있겠고, 타입캐스트를 이용해서도 변환하실 수 있는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IO 포트 정보를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저장을 해서 다시 불러와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